네, 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난 날 이 민주당 지지율과 윤 정부 지지율 이 등이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이 정부 여당의 불리한 현안을 내세워서 단합을 도모하고 있는데도 이 민주당이 반사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저도 저 여론조사를 좀 살펴봤어요. 그래서 권역별이나 어디서 많이 빠졌나 했더니 호남에서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호남에서 빠졌다는 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, 저는 주 요인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겠지만, 일단은 민주당이 혁신위를 출범을 했는데 혁신위가 혁신에 대한 성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우리 지지층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.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, 당이 뭔가 혁신을 통해서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. 뭐 외교 안보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처가비리 의혹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기면서 가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가고 있고요. 인사 자체도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은 우리 지지층에 대해서 회복만 되면 충분히 지지율이 회복되지만 현 정부의 국정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어떤 40% 미만, 그러니까 30% 박스권을 절대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지지율, 가장 낮은 지지율은 민주당이 혁신에 아직 기대를 못 미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조금 전 지지율을 설명드리면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율에 국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구장욱 차장님께서는 이런 지지율 결과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총선 이제 뭐 8개월 좀 더 남았는데요. 민주당의 어떤 총선 그 전망에는 빨간불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30% 지지율이 깨졌습니다. 물론 뭐 한 번의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전체 총선 그 결과까지 전망을 하기는 이르긴 합니다만 30%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열렬하게 민주당 또는 야권을 지지해왔던 핵심 지지층의 일부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낙연, 이재명 두 대표가 이 지지율이 29% 나오는 날 만났기 때문에 다음 주 지지율이 얼마나 반등할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하락했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, 이낙연 전 대표 역시도 민주당의 어떤 화합이나 당내 통합에는 크게 도움이 못 된다라고 핵심 지지층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전현직 당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의 상승 또는 하락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